자, 일단 분조론이 어떤 책이냐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그럼 누구냐?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어떤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공무원이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한 것처럼 원래 지배했던 세력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국노겠죠? 변절자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래요. 고문도 좀 받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저기 왕한테 뭔가를 바쳐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뭐냐? 바로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집필한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히트를 쳤는지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마키아벨리즘이 뭐냐? 내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거를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본인의 이름을 딴 단어까지 생겨났을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이상론적인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초로 정치와 도덕을 분리했다. 정치와 도덕을 분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서양에서는 철학이 모든 학문의 시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과학, 도덕, 정치, 경제 이런 거 전부 다 철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국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상적인 군주는 철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 철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왕을 시켜놓으면은 알아서 국가를 잘 통치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에는 안 맞단 말이죠. 분명히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 중국에서는 공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도덕적인, 그 다음에 또 유교적인, 내지는 철학적인 군주가 이상적인 군주인데,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조금 이기적이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 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기존의 어떤 이상적인 군주에 대한 이론을 완전히 반대하고 현실 정치에 대해 썼습니다. 처음으로 정치에서 도덕에서 정치를 분리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후로 정치학이라는 게 생긴 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의의고요. 그래서 다른 후대의 정치인들이 이 책을 많이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왕이나 독재자들한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책이에요. 군주라면 일반인이랑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입니다. 요것도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서양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또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인간에 대한 인식부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하면 세 가지 정도 있고, 대표적인 건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입니다. 성선설, 성악설이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성선설은 이렇게 사람이 착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나쁜 사람이 생기는 건 후천적인 영향이에요. 후천적인 영향.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나쁜 영향을 안 받게. 성악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람은 나쁜 존재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 해치기를 좋아해. 그래서 체벌, 강압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쪽이 좀 맞나
맞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군주론이라는 책에 의하면 성악설에 기반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나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얘네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성무선악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입장이죠. 현대의 입장이랑도 좀 비슷하죠. 애초에 착하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정의, 이런 건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무선악설이에요. 근데 이 이론은 처음 나왔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대요. 왜냐면 사람을 동물이나 별로 다름없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성무선악설이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 군주론은 이 성악설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란 짓밟아 뭉개버려야 된다.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하지만 엄청난 피해는 복수랑 엄두도 못 낸다. 인간이란 변덕스럽고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을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크게 봐서 네 가지 정도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물려받은 국가 혹은 정복한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군대의 종류, 그 다음에 훈련하는 방법, 군대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 네 번째 군주가 피해야 될 덕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주가 이제 신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 이거 위주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실제 역사 속의 군주들을 설명을 하면서 왜 자기 말이 맞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 주로 한국사의 왕 위주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강의도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주 첫 번째입니다.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습 군주국이 있고, 이제 편입 군주국이 있고, 뭐 이래요. 신생 군주국이 있고, 이건 아실 필요가 없고, 세습 군주국이 뭔지는 알죠? 나는 왕인데 내가 왜 왕이냐면 우리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력을 물려받은 경우죠. 이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래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딱히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국가는 알아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 냅둬도 알아서 잘 삽니다. 이때는 어지간히 군주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은 이상 쫓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쫓겨나더라도 돌아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 이거 설명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뭐냐면 1884년인가? 그때 이제 급진개혁파가 조선 바뀌어야 된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뜯어 고쳐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에요. 우체국 처음 오픈한 날 그 정권을 탈취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 어떤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요. 일단 중국으로부터 조선 독립시키고 신분제 철폐하고, 그 다음에 세금 좀 완화시켜주고, 뭐 되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실패로 들어갑니다. 3일 천하로 끝나요. 왜냐하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민중들은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먼저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 혁명을 일으켰어야 됐는데, 지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야. 그래서 실패했죠. 그 민중들한테는 기존의 조선 왕조가 더 익숙했으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세습 군주국 같은 경우 권력이 쉽게 뒤바뀌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습 군주가 아니라 신생 군주국 혹은 편입 군주국의 경우,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경우 이 나라를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왕이 직접 가는 거예요. 왕이 직접 거기 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왜 몽골이나 이런 만주 지방의 왕들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걔네들은 직접 중국에 갔어요. 칭기스칸이나 그죠? 그다음 청나라 황제나 이런 애들은 직접 지배한 땅에 가서 거기를 점령했어요. 이 경우에는 제일 편해요.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식민지를 건설해라 그래요. 식민지. 멀티를 만드는 거죠. 본진 놔두고 멀티를 만들어서 그 멀티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나라를 굴리는 거예요. 식민지.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좋아요. 세 번째 방법은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군대.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추천하는 거는 첫 번째는 왕이 직접 가는 거고 두 번째가 식민지 건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 건설을 했어요.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도 식민지를 건설했죠. 조선에서 나오는 돈으로 일단 조선을 굴리고 남은 돈은 일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죠. 이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것 같아요. 이걸 읽고 그걸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틀 중에 하나가 군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군대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국군, 두 번째는 용병, 돈 주고 사온 군인들, 세 번째는 원군,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군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자국군이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원군이나 용병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사온 경우 얘네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무조건 반란을 일으킨다. 실제로 그렇게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선진국이었잖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 자국민들이 군대를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왔어, 외국에서. 걔네가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학생들은 곧 군대에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 군대에서 외국인들은 안 받아줘요. 예전에는 심지어 혼혈인도 안 받아줬어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왜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충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네한테 군권을 맡겨버리면, 힘을 줘버리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일부러 입대를 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군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건데 얘네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왜냐면 이 원군이 다른 나라를 도와줬으면 그 다음에 그냥 얌전히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자기 권리를 요구하겠죠. 이거 설명하면서 이모곤란의 예시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 중국 군대를 빌려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 중국 군대가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그냥 나가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개항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먹고 있는 짜장면 있잖아요. 이거 그 옛날에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된 음식인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강제 개항을 시킨 장소가 바로 인천입니다. 이런 짜투리 상식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자국군, 자주국방. 여러분들 군대 가는 것도 우리나라 국방비가 굉장히 높은 것도 바로 이 자주국방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변에 위협적인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 우크라이나가 비핵화, 자기 핵 폐기시켰다가 러시아한테 털렸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만큼 국방력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군수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가 있을까? 여기 아까 이제 정치와 도덕을 분리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요거에서 알 수가 있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도덕이고, 얘는 도덕이고, 얘는 정치겠죠. 그러니까 실제와 이상은 다르다. 우리는 실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군주라면 나쁜 짓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봐, 착한 일을 하면 망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 흥한다. 이런 말을 막 스스럼 없이 하는 거야. 되게 충격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막 신선하죠. 신선하게 들리죠. 남들 안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하고. 자, 그래서 군수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세 가지. 관후하기보다는 임색하고, 인자하기보다는 잔인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